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슨 질환이든 반신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피부 질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반신욕을 하면 모든 피부 질환이 다 낫는 걸까요? 반신욕은 만병통치약인가요? 오늘의 시간에는 반신욕과 지루성 피부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왜 반신욕이 위험한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슨 피부 질환이든 다 반신욕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드러기도 반신욕하라고 그러고, 그죠? 여드름도 반신욕하라고 하고, 지루성 피부염도 반신욕, 아토피도 반신욕, 다 반신욕만 하면 피부 질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을 거라고 꾹 참으면서 1년, 2년 반신욕을 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반신욕을 하면 피부 질환이 낫는 걸까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다 낫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피부 질환에 반신욕과 같은 땀 분비를 통해서 피부 질환이 개선될 거라고 하는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피부의 주된 기능은 땀 분비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피부의 주된 기능이 땀을 분비를 통해서 열을 배출한다. 이런 단순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주된 기능이 땀 분비인데 땀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죠? 피부에 열이 맺히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니까 만성 피부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땀 분비를 하게 되면 피부의 주된 기능이 개선되니까 피부 질환이 다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피부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병의 원인이 다 똑같은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열 배출이 안 돼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땀 분비 기능이 안 됨으로써 땀에 의해서 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피부염이 생긴다는 건데 모든 피부 질환이 다 피부에 열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걸까요? 그죠? 두드러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두드러기는 알레르기에 의해서, 그죠?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기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 반응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음식을 먹어서 두드러기가 생긴 거였어요. 열 배출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알레르기거든. 그러면 알레르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땀을 배출해서 피부염을 낫는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시원하게 관리한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땀을 배출한다. 근데 평상시에는 시원하게 관리한다.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에 홍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죠? 주사 같은 경우 로사세아가 생겼을 때 반신욕을 하면 정말 좋아질까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죠? 대부분의 의사들은 안면 홍조가 있을 때 반신욕, 사우나, 찜질방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라고 하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반신욕을 통해서 피부염을 좋아지게 한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이렇게 진물이 줄줄 나는 경우에도 피부의 기능을 회복하면 되니까, 그죠? 진물이 줄줄 나는 상태에서도 반신욕을 통해서 땀 배출하면 피부염이 개선이 될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반신욕을 하면 악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기에 악화돼서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신욕을 했더니 초기에 악화됐습니다. 이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열의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인트를 못 찾았기 때문에 반신욕이 하기 위한 적정한 조건이 잘 안 됐으니까 잘 찾아서 해보다 보면 반신욕이 잘 돼서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건데 사실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그 악화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죠? 스스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반신욕을 해서 피부염이 우선 악화됐어. 그러면 그 악화된 걸 어떻게 가라앉힐 거예요? 반신욕을 또 해서 또 악화돼? 더 악화되면 어떻게 돼? 대책이 사실은 없거든요. 혼자서 치료하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명현이라고 둘러대거든요. 명현현상이니까 괜찮아질 거야. 치료 과정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 명현이니까.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명현현상은 부작용이라고 했죠. 뭐 부작용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명현현상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업셋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악화됐을 때 가라앉히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홈케어만으로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반신욕을 주의해야 될 대표적인 질환이 뭘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반신욕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에서 왜 반신욕을 주의해야 되냐면 지루성 피부염 병기 자체는 제가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열이 위로 쭉쭉쭉 올라오면서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열대사장에는 열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들을 해주면서 열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신욕을 하게 되면 열이 뻥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인 병기 자체가 열대사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상열하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방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상열하한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갱년기랑 혹은 안면 홍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얼굴이 훅 열이 올라오는데 상열, 위는 뜨겁단 말입니다. 근데 아래는 차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열이 올라오니까 아래는 차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얘기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마르지 않고 건실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열, 하열입니다. 아래가 차지 않아요. 열이 펄펄 넘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열이 펄펄 난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은 열이 펄펄 납니다. 보통 상열, 하한으로 오해하는 경우는 뭐냐면 체지방률이 낮은 여자분들 중에서 마른 분들이 손발이 차거든요. 그걸 상열, 하한 증세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거지 하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열 하한이니까 그죠? 반신욕을 통해서 밑을 따뜻하게 그러면 아래가 차가운 게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열도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내려갈 거야라는 게 반신욕의 원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인 겁니다. 열이 위도 많고 아래도 많은데 특히나 얼굴 쪽으로 열이 더 올라오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안에 빠져서 밑을 따뜻하게 하니까 위가 열이 내려갈 거라는 건 그저 착각입니다. 그러면 열 대사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데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죠? 술, 식생활 관리, 그죠? 늦은 수면, 과로, 그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어디에? 그쵸.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간에 열을 많이 만들거나 위에 열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열이 뜨게 되죠. 그런데 반신욕을 한다고 해서 간의 열이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죠. 위의 열이 내려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차라리 명상을 통해서 그죠? 간의 열을 내리거나 위의 열을 내리는 게 더 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되겠죠. 그리고 술 같은 거나 음식물 같은 것들을 적게 섭취를 해서 그죠? 내부에 적열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부는 무조건 다 피부 자체의 열 배출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건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원인은 내부에 열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피부에 열이 쌓여 있는 건 현상일 뿐입니다. 내부에 열이 쌓여서 그게 피부에 열 발산이 안 되면서 열순환이 안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3단계거든요. 내부의 열, 그죠? 피부의 열, 그게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안에 빠져서 반신욕을 하면 열이 내려간다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반신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열이 폭발하게 됩니다. 반신욕을 해서 열이 쭉 올라왔는데 열이 위로 갔어. 근데 그 열을 그죠? 땀을 통해서 배출하면 좋은데 땀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땀이 나더라도 열이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열이 지속됐을 때 피부에 염증반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열이 뻥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나서 열이 식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열을 식히려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열 배출이 안 되면서 뻥 하고 터져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된 경우에 뭐가 발생을 하냐면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 로사세아가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두 가지 타입의 주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루성 피부염 낀 경우 지루성 피부염이 없는 안면 홍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루성 피부염을 낀 안면 홍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반신욕을 하게 되면 주사가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는 기본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 혈관이 더 확장되죠. 한번 늘어난 혈관 같은 경우는 그저 늘어난 고무줄 같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가 혈관이 확장된 경우에 원상태로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반신욕은 주사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그런 홈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반신욕을 하게 되면 열이 뻥 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2차 감염이 됩니다. 반신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차 감염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에 반신욕을 하게 되면 2차 감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도 열 배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땀을 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거든요. 이럴 때 그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각질층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각질층을 무너뜨리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물에 오랫동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신욕을 해서 그죠? 물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10분, 20분, 30분 동안 물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서 피부의 각질이 늘어나죠. 그래서 피부의 각질이 불어버립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 외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각질층이 그죠? 물에 불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세균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2차 감염이 잘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세균 감염이죠. 그래서 모낭염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진균 감염.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심하게 확 뒤집어지면서 퍼지는데 그게 지루성 피부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물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반신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반신욕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열이 몸에 꽉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단순하게 상열 하한이라고 해서 밑에가 차니까 반신욕을 통해서 밑을 따뜻하게 하면 열이 내려갈 거라는 건 큰 착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열이 내부적으로 그죠? 식도록 하는 그런 관리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던가 그죠? 쿨링 그리고 시원한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 그리고 열을 계속 낮춰야 됩니다. 낮추다 보면 열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